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AI에게 잘 보여야 된다 라는 겁니다. AI 자체가 조직을 만듭니다. AI가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학습시키기 위한 정보를 설계하라 그 말이에요. 알고리즘에 대한 점유율을 높이는 겁니다. AI 입맛에 맞는 콘텐츠를 내 웹사이트에다가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시작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2030년에 후회 안 할 수가 있습니다. AI 쇼핑 에이전트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김난도 교수, 트렌드 코리아의 저자이죠. 10수년간 이야기해왔는데 최근에 SEO를 넘어 AEO의 시대로라고 한 강연에서 밝혀주었더군요. AEO가 뭐예요? Answer Engine Optimization이에요. 응답 엔진 최적화예요. 검색 노출의 시대에서 답변 최적화의 시대로 이동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SEO는 검색 엔진이었죠. 거대한 도서관에서 10개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골라야 돼요. 도서관에서 난 이런 거 원해, 이거 찾아줘. 그러면 한 10개를 나에게 줘요. 그 중에서 내가 답변을 찾는 거예요. 이게 SEO입니다. 검색 엔진이죠.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이거 노출되게 하려고 우리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동했습니다. AEO의 시대가 됐어요. 사용자 의도를 파악해서 단 하나의 정답을 제시해주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 결과 제로 클릭의 시대가 된 겁니다. 들어보셨죠? 내가 클릭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클릭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김난도 교수는 3가지의 대안을 줬는데 첫 번째, 핀셋 마케팅을 해라. 백화점식 나열을 멈추고 컨텍스트에 집중해서 각 매체 있죠? 틱톡, 블로그, 특성에 맞는 전문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서 AI에게 정확한 정체성을 학습시켜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에는요, 블로그 글을 쓸 때에 인간이 들어와서 그 글을 읽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모티콘도 쓰고 글씨도 빨갛게 하고 이미지도 그냥 빡 박아가지고 하고 그랬죠? 근데 AI는 그 이미지 읽기 힘들어합니다. AI는 뭘 좋아해요? 숫자, 정확한 논리적인 구조, 그걸 좋아해요. 논리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글. AI에서 경영자들이 검색할 만한 그 키워드와 연결되는 방식으로 글을 씁니다. 신규 사업을 진행할 때 밟아야 될 단계는 뭐야? 이런 겁니다. 소비자 맥락에 근거해서 나의 답변이 정확하다라는 정체성을 챗GPT가 우리 블로그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방식으로 저희도 몇 달 전부터 블로그 쓰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단순 키워드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질문에 명확히 답변하는 형식으로 해야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신뢰도 확보입니다. 여러분들 블로그나 유튜브도 오래된 것을 보다 더 신뢰롭게 해줍니다. 과거에 SEO는 누가 더 목소리가 큰가 했어요. 키워드 광고하고 상단 노출하고 이게 더 중요했어요. 돈 갖다 써야 했어요. 이제 아닙니다. 답변 최적화의 시대는 누가 더 똑똑하고 믿을만한가가 핵심입니다. 고객은 이제 AI에게 가장 좋은 게 뭐야? 라고 물어봐요. AI에 선택받는 브랜드는 단 하나입니다. 그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인간 눈에 잘 보이기 위한 글 쓰는 거 이제는 사라져가고 있다. 물론 지금도 블로그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부 오버랩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AI에게 잘 보여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제 쇼핑도 AI가 주도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검색의 종말과 결정 위임의 시대.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의 종말, 결정의 위임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AI에게 결정을 위임하는 시대를 가속화한 3가지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 패러다임, 두 번째 소비심리, 세 번째 구매 패턴입니다. 포털 구글? 아니에요. 이제는 AI예요. 세대별 AI가 검색을 대체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 자, 약간 그렇다 45%, 보통이다 25%예요. 그런데 새로운 세대일수록 이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AI하고 AI 에이전트가 뭐냐? AI는 브레인입니다. 그냥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하는 두뇌 역할을 해주는 게 AI예요. 그런데 AI 에이전트는 뭐냐? 손발이에요. AI는 두뇌라고 한다면 에이전트는 뭐예요? 요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집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I 뒤에 에이전트가 붙었다. 그럼 손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주는 파트너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지컬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휴머노이드로 가느냐 안 가느냐, 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AI 에이전트는 이미 상용화가 돼 있어요. AI 에이전트가 가능하게 된 AI 모델이 뭐예요? 1단계 LLM의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광범위한 언어를 이해하는 모델이에요. 고도화 다변화됐죠. 그리고 그 데이터가 딥러닝을 하는 거죠. 이게 그거라면 이건 이런 거야 러닝을 하고 다음날 돌아다닐 땐 또 업그레이드가 돼요. 이게 이제 AI 모델이 진화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챗GPT가 나온 지가 지금 3년이 돼가기 때문에 챗봇에서 추론자로 갔다가 에이전트까지 왔어요. 이제는 미래에는 혁신가가 되고 AI 자체가 조직을 만듭니다. 인간이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협업을 해 그냥. 이런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패러다임이 검색 패러다임에서 위임 패러다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온열 매트를 사려고 그러면 검색이죠. 광고한 친구들이 위로 올라왔어요.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고 수많은 링크를 선별하면서 직접 비교해요. 근데 지금 아니죠. 결정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왔습니다. 사용자가 온열 매트에 대해서 난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딱 하나만 보여줘요. AI 에이전트는요, 선별 및 검증까지 수행해요. 그러니까 제로 클릭의 시대가 된단 말이죠. 저처럼 어련히 알아서 해줬거니 나보다 더 잘 알아. 네. 그러니까 얘가 추천해주는 only one, 이것에 그냥 눌러버리는 겁니다. 5명 중에 1명은 AI 추천 상품을 구매합니다. 이 더블 컨셉이라고 하죠.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2024년 4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내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개인화 추천 영역의 구매 전환율이 20%로 나타났어요. 이야, 검색, 클릭, 구매 등 고객의 활동 이력을 기반으로 해서 구매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와 상품을 추천하자 실구매로 이어지는 비율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온라인에 구매 전환율이 20%다. 온라인 구매 전환율 여러분 아시죠? 4% 5% 되면 높은 거거든요. 20%다. 무지막지한 겁니다. 이렇게 안 바꿀 이유가 있겠습니까? 브랜드들이. 이게 뭐 쿠팡과 아마존과 챗GPT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API 연동을 통해서 이 솔루션들이 중소기업의 쇼핑몰, 자사몰이도 다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내재적 동기도 있죠. 경제적 불안과 방어적 소비 심리의 결합이 있는 겁니다. 지출 쪼이고 있죠. 잘못된 선택이 경제적 타격을 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심리적 불확실성이 만들어낸 5대 키워드인데 레디코어, 컨디션 이코노미, 소프트 커넥션, 로테크 무드, 핏 밸류. 인간은 정말 역설적이에요. 우리는 불안할수록 데이터로 완벽한 계산을 해주는 AI에게 의존하게 된다. 아시죠? 내 스스로가 불안하고 어려울수록 내 자신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데이터를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을 나보다 위로 두게 돼 있다고요. 그 환경을 뭘 차지해요? AI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매 시점이 자동화돼요. 과거에는요, 반응형 구매예요. 내가 검색을 하고 물어보면 검색 엔진이 반응했단 말이죠. 근데 어때요? 지금은 예측형 구매예요. 지금 이런 거 할 때입니다. 미리 말해줘.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큰 변화인데요. 맥락 기반의 탐색이에요. 과거에는요, 30대 남성 가죽 지갑, 요 키워드를 조합해서 검색 엔진이 돌아왔단 말이죠. 상품 스펙 중심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닙니다. 팀장님을 위한 승진 선물 추천해줘 라고 했어요. 근데 나를 이미 알고 있죠. 내가 지금 20대 후반이에요. 근데 내가 팀장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30대겠네. 팀장 하면 그래도 비율이 남자가 많으니까 남자겠네. 승진했네. 기분 좋겠네. 그러면 뭘 추천해야 되지? 깔끔한 패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게 이제 맥락 기반의 탐색인 거예요. 나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의 인간관계망을 얘가 다 알고 있어요. 사용자 락인 효과에 집중한 네이버 AI 에이전트입니다. 과연 네이버는 쿠팡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까요? 물류, 배송 경쟁력은 쿠팡이 앞서지만 네이버가 AI 에이전트로 사용자 락인 효과를 만들어낸다면 고관여 제품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쿠팡에서는 화장지 사고 샴푸 사고 저관여 제품들 빠르니까 빠른 맛에 산다 하지만은 네이버는 고관여 제품들 책상, 의자, 이불 이런 것들은 신경 써서 사야 되잖아요. 네이버 AI 에이전트가 이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AI가 인간을 돕는 도구였다면 에이전트로 진화한 AI는 인간을 대신하는 파트너가 될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명확한 변화예요. 이거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고객은 더 이상 쇼핑을 위해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미 이동해 왔어요. 위임된 소비 메커니즘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AI에게 결정을 위임하고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다시 한번요. 검색 엔진을 통해서 후보자를 놓고 내가 선택하는 시대가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AI에게 쇼핑과 구매 결정을 위임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검색 최적화가 아니라 AI가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논리적 정합성의 시대가 됐다는 거죠. 제로클릭, 알고리즘 신뢰, 기계 고객이에요. 보시죠. 1번 제로클릭이에요. 전통적 검색 여정은 검색, 클릭, 웹사이트. 검색, 클릭, 웹사이트. 좋긴 한데 좀 비싸네. 싸긴 한데 좀 품질이 그러네. 뭐가 좋지? 열심히 찾아 헤맸어요. 그러니까 쿠팡 들어가 보면 못 나와요. 계속 검색하느라고. 근데 아니죠. 이제 제로클릭이죠. 검색, AI 요약, 정보 소비. 여기서 끝 되는 거죠. 인간의 두뇌는 계속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습관화시키고 장기 저장 장치로 옮겨버려요. 필요 없으면 안 꺼냅니다. 그러니까 쇼핑에 있어서는 내가 관심이 있는 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만 쇼핑, 내 물건을 사는 일에 있어서는 생각하는 것조차 비용이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 데 드는 인지적 노력을 최소화하려는 인지적 구두쇠 성향을 보여요. 저와 여러분들 과거에는 네이버 들어가고 쿠팡 들어가가지고 뭐 10분, 20분 검색하는데 시간을 보냈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한 5분 검색하다 에이 모르겠다고 덮어버려요. 이탈하고 있는 것 빅테크 기업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아예 구매 자체를 포기해버린단 말이죠. 즉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제로클릭으로 소비가 새로운 표준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알고리즘 신뢰예요. 복잡한 과정을 생략하고 추천 결과를 나를 위한 선택으로 즉시 수행해주는 그런 방식이죠. 그 알고리즘이 내가 3개월 전에 어떤 물건을 샀는데 어떤 물건 샀는지 내가 기억합니까? 기억 못하죠. 그런데 3개월 전에 이 물건 산 걸 기반으로 해서 나를 추천해줘요. 그러니까 AI에 대한 신뢰가 점점 좀 올라가는 겁니다. 왜요? 내 데이터가 이제 챗GPT 기준으로는 3년 쌓였고 제미나이 기준으로는 1년 쌓여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나 잘 알아 제미나이가. 그러니까 얘를 보다 더 믿게 되는 겁니다. 최초에는 협업 필터링이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남겨놓았던 나와 대화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필터링을 해줘서 딱 갖다 주니까 이야 이것까지 알았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바지를 사는데 허리 사이즈를 32를 샀어요. 그런데 그거를 반품하고 32를 샀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요 정확하게 기억해요. 내용 기반 필터링을 해주는 겁니다. 신뢰성이 더 올라가요. 지각된 전문성이죠.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나보다 더 정확하고 뛰어난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점점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 AI 알고리즘은 초개인화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취향, 맥락, 숨겨진 니즈까지 완벽하게 파악해서 제안해요. 그리고 마이크까지 켜놓으면 물건을 살 때 내가 뭘 중얼거렸는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 주면서 뭐라고 말했는지까지 얘가 다 캐치하죠. 완벽하게 나를 알아주는 거죠. 알고리즘 신뢰하는 이유가 세 번째가 있죠. 설명 가능성입니다. 왜 이 상품인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어서 심리적 불안감도 해소해 주는 겁니다. 알고리즘을 신뢰하는 이유 네 번째는 인지적 효율성이 있는 겁니다. 선택의 고통을 줄여주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편리함이죠. 이것보다 더 나은 결정이 있는데 내가 검색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좀 안 좋은 결정하는 거 아닌가?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그거를 해결해 주죠. AI가 잘 알아서 해줬어요. 이걸 경험하게 되면요 인간은 다시 검색의 시대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쿠팡과 네이버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백화점 가가지고 이것 보고 저것 따져보고 마트에 가가지고 이 화장지 얼만가 저 화장지 얼만가 표시 성분 보고 마트에 한번 가면 막 3시간 4시간 쓰던 그 행동의 형태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못합니다. 쿠팡과 네이버를 경험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AI로 넘어가면 과거에는 어떻게 일일이 찾아서 구매했지? 이렇게
이렇게 하던 시대가 앞으로 길게 잡으면 3년, 짧게 잡으면 1년 반 만에 온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벌써 이 브랜드들은요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또 하나 남아 있어요. 야, 이게 이제 어떡합니까? 저는 종종 인간은 인간한테 물건 팔지 기계한테 물건 팔 일 없어요. 이런 말씀 종종 드렸는데, 자, 드디어 이 말이 나왔습니다. 기계 고객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내 취향과 패턴을 완전히 파악한 알고리즘이 나에게 묻지도 않고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결제하고 배송시키는 단계죠. 자비스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거 드세요. 내가 골라놨어요. 사실 이거 원했잖아요. 왜 딴 거 이거 드세요. 라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AI가 1단계가 인간 비서, 2단계가 디지털 비서로 갔다가 3단계가 자율기계 고객으로 간 거예요. 밥 사주는 거, 배달시키는 거, 옷 구매하는 거, 빨래 위임하는 거, 이거 다 자기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물건을 팔아야 돼요? 기계한테 물건을 파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2028년까지래요. 기존의 쇼핑이 인간의 검색과 선택에 의존했다면 기계 고객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존하죠. 초개인화, 감정의 배제, 그리고 24시간, 7일 동안 작동하죠. 잠들지 않고 최고의 딜을 탐색해. 우리 주인님을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내일 아침 주스가 무엇일까? 지금 코 고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약간 피곤하거나 내일은 에너지 음료를 줘야겠다. 숨소리가 그냥 부드럽고 평안한 것 같아. 그러면 내일 아침에는 ABC 주스로 해야겠다. 그럼 바로 저녁 11시 반에 딱 주문을 때리죠. 문 앞에 딱 주스가 와 있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비스, 왜 오늘 아침은 에너지 음료가 아니라 주스야? 주인님이 잠드는 동안에 숨소리를 들어보니까 평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것을 추천했습니다. 드셔보시죠. 그래? 알았어. 실은 나는 에너지 음료가 먹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겠지 하고 먹는 겁니다. 이게 기계 고객의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가트너에서는 2028년으로 내다봤습니다. 2028년 금방 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시작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아, 지금 시작하면 안 돼. 유튜브는 5년 전에 시작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5년 후에 AI 최적화의 시대에 그때, 아, 지금은 늦었어. 5년 전에 했어야 돼. 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2030년에 후회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씩이라도 하셔야 돼요. 보여주기 위한 정보가 아니라 학습시키기 위한 정보를 설계하라. 이 말이에요. 알고리즘에 대한 점유율을 높이는 겁니다. 사람 눈에 보이기 좋은 것 만들려고 하는 거 아직은 중요합니다만, 미래에는 뭐예요? AI 입맛에 맞는 콘텐츠를 내 웹사이트에다가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 정합성, 구조화된 데이터, 주관적 맥락, 브랜드 에이전트. 세 가지입니다. 자, AI 시대의 새로운 시장 경쟁력입니다. 그러니까 AI 쇼핑 에이전트는 시각적 디자인이 아니라 구조화된 데이터를 원해요. 이제는 통 이미지 상세 페이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 이미지로 이렇게 디자이너가 만들면 이미지 쫙 나오죠. 글씨도 다 이미지로 들어가죠. HTML 문서로 작성해야 돼요.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있고 텍스트는 텍스트대로 있어야 된단 말이죠. 상세 페이지 통으로 딱 올려놨다 검색도 안 됩니다. 이거 지금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 제품의 속성, 소재, 컬러, 사이즈, 스타일 등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 분리해라. HTML 데이터로 집어넣어라. 이겁니다. 네이버 쇼핑 알고리즘도 마찬가지로 바뀌고 있고요. 이제는 주관적 맥락 대응이 있어요. 자, TPO죠. Time, Place, Occasion이에요. 거기에 맡겨야 돼요. 면 100% 티셔츠. 요 말도 필요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야 돼요? 주말 데이트에 입기 좋은 편안한 셔츠. 요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걸 노출을 많이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29cm 뷰티 탭 신설이라든가 감정과 상황의 초미세 태깅을 실시한 넷플릭스나 미각의 데이터와 비미노 이런 데들이 구조화된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